글씨의 방법. 오늘은 좋아 보이는 글씨의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좋아 보이는 글씨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간의 거리, 두 번째는 조사의 크기, 세 번째는 띄어쓰기,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좋아 보이는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자간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안에서도 첫 번째,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간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글자와 그 거리를 우리는 자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간은 어떻게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냐? 지금 제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간, 의, 거리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때 일정하게 서로 맞물리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글씨의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글자를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이렇게 많이 혼자 있고 갑자기 이렇게 붙었다가 혼자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물론 글자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가독성이 떨어지죠. 원래는 자간이라는 이건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단어에서 자간 이 글자들을 띄어쓰기로 많이 주고 조사인 간자 같은 경우는 조사인 의와 붙여 쓰게 되면 우리가 이 글을 파악할 때 자, 간의 거리, 자간의 거리가 아니라 자, 간의 거리, 간의 거리, 간이란 다른 단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글씨에서 띄어쓰기의 중요성, 글자 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자와 글자 간의 거리를 많이 띄어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독성이 떨어져서 매끄러운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글자가 또 예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다시 옳은 방법으로 써보면 한눈에 들어오고 또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글씨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간의 거리는 지금 이 자간의 거리라는 걸로만 파악을 했지만 다른 글씨 쓰기를 해놓은 것들도 보면 제가 좋아 보이는 글씨의 방법, 자간의 거리, 조사의 크기, 띄어쓰기의 방법처럼 일정하게 모든 글씨들이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캘리그라피에서는 글자와 글자 간의 거리를 최대한 이렇게 너무 딱 붙여서 답답한 것도 안 되겠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되
자간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두 번째, 조사의 크기. 조사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사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는 건가? 조사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파악할 때 문장 속에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을을 이가 의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조사는 존재해요. 의. 조사와 크기라는 단어 사이에 의라는 조사가 들어가서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 주었잖아요. 이처럼 꼭 필요한 문장 안에서 조사의 역할은 꼭 필요해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조사가 이 문장 전체에서 핵심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단어, 조사나 크기는 핵심 단어. 크게. 핵심 단어들은 크게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크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조사, 문장 핵심 단어들을 연결시켜주는 조사는 작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포인트, 캘리그라피는 긴 문장을 쓴다기보다는 짧은 문장 속에서도 핵심 포인트를 딱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강렬하게 어떤 이미지 전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캘리그라피잖아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핵심 단어는 크게 하고 조사는 작게 맞춰줌으로써 한눈에 확 들어오고 보기 좋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방법대로 보면 여기에서도 제가 조사의 크기, 조사라나 크기라는 단어들은 크게 표현했고 조사는 작게 했고 자간의 거리에서도 자간, 거리 이 핵심 단어는 크게, 조사의는 작게, 또 띄어쓰기의 방법에서도 띄어쓰기는 크고 의는 작고 방법은 크게, 좋아 보이는 글씨의 방법, 좋아 보이는 글씨의 방법은 이런 쪽은 작게 조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의나 이렇게는 작고 나머지들은 좀 더 크게 해서 한눈에 우리가 좀 더 쉽고 내용 파악이 쉽게끔 표현을 해줬어요. 이게 조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조사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최대한 글씨를 작게 그 사이에 연결하듯이 표현해주면 훨씬 안정감 있고 예쁘고 리듬감 있는 글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세 번째, 띄어쓰기. 띄어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런데 사실 이건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위에 자간의 거리나 조사의 크기를 말씀드릴 때 띄어쓰기는 자연스럽게 아마 표현이 됐을 거예요. 띄어쓰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조사의 크기를 작게 표현한다거나 하면서 그 띄어쓰기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 글자의 거리를 확 넓혀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사의 크기를 작게 하고 이 단어들처럼 방과 법, 예를 들어 방과 법 이 사이에서 아주 거의 거리가 없이 아주 작은 이 정도의 거리만 허용을 했다면 살짝 더 조사의 크기가, 조사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정도의 크기, 작은 거리만 둠으로써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 띄어쓰기 방법에서는 구도 파악에서는, 문장에서는 이런 띄어쓰기 한다면 구도에서는 글씨가 길어지는 문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 보이는 글씨의 방법해서 여기 뒤쪽으로 쭉 자간의 거리, 조사의 크기, 띄어쓰기의 방법을 쭉 썼다면 눈에 들어오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줄을 바꾸는 띄어쓰기, 줄 바꾸기,
띄어쓰기라기보다는 줄바꾸기 방법으로 또 표현을 해서 긴 문장들은 눈에 더 들어오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짚어봤던 조사의 크기나 띄어쓰기 방법이나 자간의 거리를 보면 크고 작기의 조절을, 크기의 조절을 통해서 또 거리의 조절을 통해서 글씨, 문장 자체의 리듬감을 살려주고 있어요. 리듬감이 살아나면, 우리가 음악에서도 리듬감이 살아나면 듣기 좋은 음악이 되는 것처럼 글씨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나 거리나 구도 등에서 그 조절을 해줌으로써 글자에 리듬감을 주면 글자에 리듬감을 주면 훨씬 보기 좋은 글씨가 돼요. 어느 정도 캘리그라피에서 글씨를 예뻐 보이게 쓰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파악됐을 거라 믿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자간의 거리, 조사의 크기, 띄어쓰기의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방법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리듬감 있는 글씨가 됨으로써 눈에 들어오고 예뻐 보이는 글씨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한번 집에서 또 스스로 평상시에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로 하기로 해요.